이제 재량행위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거기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기속행위는 별것도 없어. 그냥 읽어봐. 법에 딱 부러지게 정해놓은 거지. 의미도 딱 명확하게 뭐가 무슨 상황이 되면 무슨 조치해야 된다. 예를 들어 그냥 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경찰관이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음주수정 요구를 했는데 음주수정에 불응하면 운전면허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생각해봐. 음주수정 불응. 이건 누가 봐도 의미도 뭐 이렇게 거의 명확하지.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치. 면허 취소라는 딱 하나만 한 가지 조치만 법에 명시해 놓고 하여야 한다. 그럼 뭐 음주수정 불응자가 발생하면 경찰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지. 반드시 면허 취소해야만 적법이지. 봐주면 위법이야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를 우리가 기속행위, 그렇게 만들어진 규정을 기속규범, 기속규정 이렇게 분달해서 규정. 반면에 재량행위는 법에 어떻게 있어? 무슨 조건이 되면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재량행위도 법의 규정 보면 이제 이런 형태 있다. 무슨 요건, 무슨 요건을 정해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우리 경찰 분야에서 그런 게 많은데, 뭐가 될까? 뭐 다리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지진 나고, 뭐 등등등 이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위험한 등등, 지진, 붕괴 또는 미친 말, 미쳐 날뛰는 말 등 동물 이런 거 출현 등등 사람의 국민의 생명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어떤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경찰은 무슨 제지, 제지하거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이런 거 예를 들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지? 그러면 그 위험한 사태도 대표적인 예를 들어 놓은 거야. 위험한 사태는 예측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 놓고 이러이러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지도 행정기관이 판단해야 돼. 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지? 요건에 맞는다고 한다면 또 법이 인정하는 조치 또는 법에서 딱 명시해 놓은 거 아니지만 그 위험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 이거 생각해서 하래.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이 정한 요 조치만 명시해 놓은 요 조치만 해도 되는가? 요거 갖고는 안 되니까 뭔가 필요한 조치 뭘까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끝에 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결정재량. 행정기관이. 그지? 그 다음에 법이 정한 조치 중에 어떤 조치를 택해서 할 수 있는지, 그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재량. 이런 거를 이렇게 재량은 또 선택재량, 결정재량 또 이렇게도 나눈다. 응? 어쨌든 재량이 뭔지는 행정학에서도 아마 재량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두 줄 써 있는데 그거 읽어보고요. 동그라미 1번. 재량 왜 인정해야 되느냐? 현실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고 변화가 불쌍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밖에 없지. 다 예상해서 법에다 다 써놓는다면 법조문이 무한대로 늘어나겠지. 그죠? 자,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먼저 설명한 게 동그라미 3번이었어. 결정재량, 선택재량, 그죠? 요새 학자들은 이렇게 나누자 그래. 재량을 결정재량, 선택재량.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했는지 질문에 이렇게 돼. 자, 무슨 상황이 되면 뭐뭐하면 또는 뭐뭐한 경우에는 이게 요건, 그러니까 법 규정을 분석할 때 요렇게 써 있는 뭐뭐하면 뭐뭐한 경우 요거를 요건에 관해서 규정했다. 요건 규정이라 그런다고. 응?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이 요건에 해당하면 예를 들어서 A 또는 B 조치 할 수 있다.
만약에 법이 이렇게 정해놨다면, 자, A 조치를 요건이 충족되면 A 조치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B 조치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거에 선택 재량도 부여된 경우야. 그지? 그 다음에 뭐 있어? 요건이 충족돼도 할 수 있다니까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도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둘 다. 근데 법조문에 따라서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A 또는 B 조치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법에 문구가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주어졌지만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재량은 없어요. 그죠? 안 준 거죠. 그렇죠? 이런 법조문에 따라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A 조치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기속이지, 기속. 그지? 근데 여기가 A 조치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요건이 갖추면 A 조치 딱 하나 써 있어. 그리고 대신에 하고 안 하고는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선택 재량은 없고 결정 재량은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지? 제일 폭넓은 게 선택 재량도 주어져 있고 결정 재량도 주어져 있을 때가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겠죠. 자, 뭐 그 정도 하고. 그런데 우리 예전에 사용하는 개념이고 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응? 그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뭐야? 기속재량, 자유재량이라는 개념이 있어. 응? 학자들은 엄청 비판하는 개념이야. 응? 그래서 야, 기속재량이면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일부 부여돼 있기는 하지만 거의 기속행위에 가까운 경우를 기속재량이라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응? 그래서 거기 읽어보자. 우리 전통적 견해는 재량을 기속재량인 것과 자유재량으로 구분한 뒤에 기속재량을 위반하면 위법. 그래서 위법이 되면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법원에 의한 통제 대상이 되고, 자유재량을 위반하면 위법은 아니고 단지 부당한 행위다. 그러면 부당한 행위는 위법까지 이런 건 아니어서 우리 법원은 위법 여부만 심사하거든. 그 법원에 의한 통제 대상은 되지 않고 다만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행위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취소받을 수 있거든.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그 통제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법원, 사법심사, 법원에 의한 통제 대상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었어. 근데 다섯 줄 끝에 보면 오늘날은 기속재량이라는 말은 그러면 우리 얘기했지만 아니 재량행위라 해서 법의 구속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 구속을 받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속재량도 좀 재량이 폭넓게 부여되고 법의 구속을 받는 것일 뿐이고, 자유재량이라고 해서 그럼 자유재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유재량인 게 행정기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거야? 아니야. 법에 모든 재량이 부여된 건 다 법 테두리 내에서의 재량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다 법의 구속을 받는 거야. 자유재량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 완전히 행정기관에게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처럼 오해될 소지도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다. 응? 그래서 학자들이 쓰는 표현은 결정재량, 선택재량 이런 용어를 쓴단 말이야. 응? 자, 어쨌든 그것도 동그라미 2번에 시험에 낸 적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 대법원 판례가 쓰는 말로, 자, 첫째 줄 기속재량, 그 밑줄 치자. 가로 속에 뭐라고 했어요? 기속재량. 무엇이 법인가에 관한 재량. 그러니까 입법자가 이거 뭐 때문에 이 규정을 해놨을까? 이 입법자의 의도가 뭘까? 법 제정의 취지가 뭘까? 이거를 판단하는 거. 응? 그게 바로 이제 무엇이 법이 의도하는 게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거. 이거는 언뜻 보기엔 재량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정확한 하나의 해석만이 요구되는 거야. 응?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재량. 반면에 자유재량 개념은 이 현실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가장 그 상황에 맞는 한목적적인 조치가 뭔가를 판단하는 재량. 응? 하여튼 그런 의미. 잘은 안 내지만 시험에 쓰인 적이 있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응? 네. 이런 구분은 오늘날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랬어. 근데 판례, 우리 대부분 판례 아직도 이런 용어 사용을 해요. 이제 언급을 한 거고. 자, 그 밑에 판례 하나 소개됐어. 맨 밑에. 자, 내가 아까 무슨 얘기 들었어? 두 번째 줄 보면 우리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에 보면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이 뭐 하도록 돼 있대? 거기 첫째 줄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지. 그럼 무슨 행위라고 규정해 놨다는 거야? 기속행위로. 그럼 기속행위라는 말은 경찰 공무원에게 재량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응? 그치? 그러면 재량 권한을 일탈했네, 남용했네, 즉 법이 부여한 재량권을 범위를 벗어나서 행사했네 하는 문제는 생길 수가 없다. 그지? 그런 얘기죠? 기속행위 때문에 재량이 없는 거다. 재량을 잘못 행사했네 하는 문제는 아예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구별 실익이라 해서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일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별하는 건 실제 우리나라에서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먼저 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관계에서 1번 사법심사에 보면 조금 아까도 나왔지만, 자, 기억은 눈으로 말고 기속행위는 행정기관이 공무원들이 법에 조금이라도 법대로 안 하면 그냥 바로 위법인 거야. 법이 정한 그대로 100% 해야지 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바로 위법이야. 응? 위법이 되면 어떻게 돼?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고 법원이 취소 판결해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응? 문제는 재량행위야. 우리의 초점은 재량행위 있어요. 니은번 재량행위. 자, 이게 제목이야. 재량행위. 재량행위 어떻게 나왔어? 원칙, 예외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재량행위는 원칙이 어떻다고? 응? 행정기관이 법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뭔가 그 상황에 딱 맞는 조치는 아닌 거랬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라는 말은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법을 위반한 건 아닌데 그 부여된 그 특정 상황에서 가장 타당한 한목적적인 조치를 아닌 걸 택해서 했을 때, 그지? 이랬을 때 그거를 부당하다고 한다. 뭐 위법까지는 아니고 부당한 행위. 그럼 부당한 행위는 아직 위법은 아니거든. 위법보다 훨씬 약한 거야. 그러면 위법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국민이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서 판결해달라고 청구할 대상이 아직 안 돼요. 법원은 뭐만 판정해? 위법인가 아닌가만 심사 판정하는데요. 위법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사안은 법원이 소송 안 받아줘요. 응?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런데 넷째 줄에 뭐야? 예외. 그럼 생각해보자. 아니, 법에서 행정기관에게, 공무원에게 뭐 이러이러한 테두리 내에서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을, 재량을 줬다 하자. 근데 그것도 법 테두리 내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권한을 준 거지, 법이 허용한 테두리를 벗어나서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행정기관 공무원이 법이 부여한 재량권의 한계를 테두리를 벗어나 버린 거야. 그런 조치를 했다면 우리가 그걸 일탈했다, 남용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별로 위법이 된다는 거야. 응? 그럼 위법의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법원이 소송을 받아 심사해갖고 취소 판결을 해서 통지할 수 있어요. 응? 위법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니은, 자, 키워드 재량행위는 원칙은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죠? 그렇다면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재량행위도 일정한 법적 한계 내에서 행사해야 되는 재량이고,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면 위법이 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지? 자, 이거 잘 나타내는 편. 그 밑에 우리 행정소송법 뭐라고 규정해놨대? 우리 행정소송법도 규정을 뭐 했어?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그지? 재량행위라도 어떻대?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는 뭐가 된다는 말이야? 그 속에 위법이 된단 말이야. 그럴 때는 위법이 되고
법원은 소송을 제기받아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응? 뭘 명확히 나타낸 거야. 재량행위도 법적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위법행위가 돼버린다. 응? 위법의 문제가 돼서 법원의 통제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니은 안에 요거 잘 다 공부할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가면, 자, 사법심사의 방식. 이거 뭐냐면, 법원이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하는 방식이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차이가 있어요. 응? 자, 먼저 우리 거기 기억, 니은의 중요한 단어 보자. 기억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이게 제목이죠? 그러니까 법이 기속행위로 정해놨고 그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국민이 소송을 냈어. 그럼 법원이 행정기관이 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심사할 때는, 자, 우리 아까 기속행위 예가 뭐 들어졌지? 그 판결에도 소개됐고 뭐가 나왔어? 기속행위에 조금 아까, 자,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그 불응하면, 응하지 않으면, 그지? 그럼 뭐 했나고? 면허 줄여서 운전면허 취소하여야 된다. 응? 자, 경찰관에게는 아무런 재량이 없어. 반드시 면허 취소해야 됩니다. 요건에 맞으면. 그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그래가지고 A에게 면허 취소 조치를 내렸거든. 경찰이. 응? 그래서 소위 이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려. 그랬더니 A가 뭐라고 생각해? 이거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취소해라고 행정소송을 했어.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취소송 제기.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심사할까? 자, A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나 없냐? 양쪽 주장 들어보고 잘못 기술한 거 보고 따져. 응? 음주측정 요구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냐? 심사했더니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나왔어. 만약에 인정된다고 나왔으면 법대로 하면 결론이 뭐야? 경찰은 A의 면허를 취소했어야 된다가 결론이지. 그래서 법대로 하면 하나의 결론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면 경찰은 면허 취소 조치를 했어야 맞는 거고, 그럼 면허 취소했다면 적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음주 측정 요구,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한 게 없고, 했는데 내가 응하겠다고 했는데 뭐 불응이라고 잘못 알고, 그래서 결국 음주 측정 요구 불응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된다. 그럼 법원은 법대로 하면 결론이 뭐야? 면허 취소 못하게 돼 있는 거잖아. 면허 취소만 안 되는 건데, 그럼 면허 취소했다면 위법이다 이렇게 결론 내겠지. 그지? 자, 기속행위는 법에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응? 따라서 기속행위에 대한 법원의 위법 심사는, 자, 법원이 뭐한대? 쭉 읽어나가. 이게 뭐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법 규정 보니까 어떻게 돼?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면허 취소하도록 돼 있다. 두 번째 줄 밑줄. 법원이 뭐한대? 결론 도출합니다. 법대로 하면 행정기관은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법원이 결론 도출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 도출. 법대로 하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다. 법원이 결론을 내놓고 법원이 내린 결론과 행정기관의 조치를 비교. 그럼 아까 여기다 딱 놨어. 이 사람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나? 인정된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면허 취소 시켰어야 되는 거다. 법원이 결론 내놓고, 경찰 면허 취소 했네? 했네. 적법. 이 결론 내는 거야. 결론을 도출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결론을 내.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그리고 행정기관이 한 조치하고 비교, 대비해서 적법 위법을 가리는 거야. 그지? 자, 요 말. 반면에 니은번은 재량행위가 이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인지 심사하는 방식.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똑같은 얘기. 자, 쭉 읽어나가자. 그거는 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에게 뭔가 알아서 결정할 권한이 주어졌잖아. 법이 행정기관에게 공익적 관점 이런 거 다 포함시켜서 판단할 권한 주었다는 걸 고려하여
두 번째 줄 법원은 어떻게 돼? 결론 내 안 내? 이런 상황이라면 행정기관은 이런 조치를 했어야만 하는 거다라고 법원이 결론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법에서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조치인가는 행정기관에게 결론을 내도록 돼 있어요.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에게 결정할 권한을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은 결정할 결론을 도출할 권한이 없어요. 재량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비시키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두 번째 줄 법원이 독자의 결론을 도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출함이 없이. 응? 다만 법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만 심사해야 돼? 행정기관이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서 법이 허용하는 조치 중에 뭘 선택 결정해서 했는데 이것이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한 것인지, 응? 있지도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이런 거 따져보고 또 뭐 있는 사실에 기초해서 했더라도 비례 원칙에 어긋났는지 평등 원칙에 이런 법 원칙에 위반된 조치를 했는지 이런 정도를 따져봐서 그런 원칙을 위반했다. 그러면 행정기관 한 조치는 위법. 응? 그런 조치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적법 이렇게 하는 거지. 법원이 행정기관은 이 상황에서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하나의 조치를 결론 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결론 낼 권한은 어떤 조치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한은 재량인 경우 법이 행정기관에게 권한을 준 거다. 응? 그래서 행정기관이 내린 결론이 법원 측에 맞게 됐는지 이것만 법원이 심사하는 거야. 응? 심사 방식이 다르죠.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은 바로 지금 말했듯이 기속행위는 법원이 결론을 내놓고 나가 행정기관의 조치를 대비시키고 재량행위는 법원이 결론 낼 권한은 없는 거니까 법원은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단지 행정기관이 결정 내린 조치를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만을 심사하는 거다 이거지. 응?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가 1번이 들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도 하고 시험에 쓰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무슨 단어로 기억하냐면 자, 뭐 넷째 줄 끝에 보면 밑줄 쳐놨지. 복수의 민간 업자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민간 사업자들이 행정기관에게 뭘 하는 거야? 여기 인천에 어디 뭐 이렇게 좀 공간이 빈터 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공원으로 개발하면 어떻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제안하는 거야. 민간 업자들이 공원 만들자. 응? 대신에 뭐 한다는 거야? 이 업자들이 자기들이 투자하겠다. 자기네 비용과 노력으로 공원 만들자. 대신에 뭐가 요구하는 게 있겠지? 시는 지금 뭐 돈이 없어갖고 거기 공원 만들 그 여력이 없는데 업자들이 먼저 제안해 오는 거야. 그것도 한두 명의 여러 업자들이 경쟁적으로. 그치? 읽어보자. 복수의 여러 명의 민간 업자들이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만들자는 공원 조성 계획 이런 걸 짜갖고 왔어. 제안하는 거야. 행정기관에 찾아와서 시에 찾아와서. 그치? 그래서 행정기관이 그 중에 가장 적정한 안을 제시한 업자를 선정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뭐라 그럴까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한 거야. 응? 그래서 거기에 순위를 정하여 이를 받아들이거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행위 또는 특정 제안한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자 밑줄 끝에 그 키워드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원하는 행위 누구를 여러 명의 민간 업자 중에 누구를 지정을 할 거냐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행위라는 거지. 응? 우선 협상자를 특정한 제안자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 행정행위란 말이야. 행정행위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겠지. 또 밑에 그리고 여기서는 그게 초점은 아닌데 밑에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대? 맨 밑에 부분 뭔가 대상자를 지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행정기관이 만든 거야.
이 기준이 우리가 앞서 배운 그 용어로 부른다면 조직 내부에서 어떤 그 법 집행하는 세부 기준 정한 행정 규칙인 거죠. 네? 그래서 행정기관이 스스로 설정해 놓은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기관의 의사는 법원도 가능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야. 존중해야 되고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행정청이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 역시 뭐야? 문구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다. 네? 법원이 뭔가 행정기관의 조치를 위법 심사할 때 있어서는 행정기관이 나름대로 설정한 기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을 해가면서 위법 심사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지? 이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특정 업자를 지정하는 건 재량행위라 했지. 그럼 조금 아까 재량행위는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내린 결론이 타당한지, 그죠? 이 법원 측에 맞게 되니 이것만 심사한다는 얘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행정기관이 만들어놓은 심사 기준 만들고 해석한 거에 관한 독자적 결론을 법원에, 그러니까 재량이니까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단 말로 그죠? 도출하지는 않고 다만 행정기관이 이 기준을 해석한 것이 법원 측에 어긋났거나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될 일이다. 그래서 위법 여부 가린다. 우리가 아까 배운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매우 중요한 판례네요. 자, 아주 중요한데 첫째 줄 끝에 무슨 단어 나오지? 과징금 납부 명령. 이게 키워드. 과징금이라고 하여튼 뭐 법을 위반하는 업자에게 돈을 부과하는 조치야. 과징금이라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업자한테 과징금 100만 원, 1000만 원 내라. 과징금 납부 의무를 부과한 거지. 그런데 이 위반한 업자에게 과징금을 얼마 부과할지는 법이 뭐야? 재량행위. 응? 그 첫째 줄에 있지?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 그죠? 응? 자, 첫째 줄에 뭐라 했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즉 처분을 할 건지 말 건지 한다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할 건지 법이 뭐 했대? 재량을 주고 있대, 행정기관에게. 아마 최고 한도만 정해놨겠지. 몸을 위반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최고 1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지? 그러면 1억의 과징금을 부과해서 업자에 대해서. 그러면 법의 테두리는 벗어나진 않잖아. 1억. 그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량이 부여된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뭐라고 소송했대? 자기한테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 위법이다. 그리고 소송한 것 같다. 그죠? 그럼 법원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결론. 얘는 5억 이렇게 같이 얼마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법원이 결론 낼 수 있는 거야? 아니잖아. 얼마 부과할지, 부과할 것인지, 부과한다면 얼마를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는 행정기관에게 결정하도록 법이 권한 줬어요. 다만 법원이 할 일은 뭐야? 행정기관이 결정한 금액이 과도한지,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 이런 걸 따져갖고 위법 여부 가릴 뿐이지 얼마가 부과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결론 내릴 거라는 법안에 없어요. 그 얘기 써놓은 거야. 그래서 법원으로서는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1억 부과하기로 했다면 그것이 법이 부여한 재량권의 한계를 위반한 것인지, 즉 비례원칙에 어긋나게 너무 과도한 액수를 부과한 이것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뿐이지 뭐야? 응? 셋째 줄. 어느 정도 액수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 이거는 법원이 결론 내릴 수가 없는 거다. 결론 권한이 없는 거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지막 넷째 줄에 뭐라 있어? 이것도 중요해요. 법원으로서는 이제 뭐라고 판단 내렸다는 거야. 야, 이거 위반한 업자한테 1억 원 과징금 납부하라고 명령한 건 과도하다.
액수는 얼마가 딱 맞다고 법원이 결론 내릴 수는 없잖아. 다만 위반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서 1억 원은 좀 과도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전부 취소. 행정위원회 과징금 부과한 것 과도해서 비례원칙에 위반하니까 취소한다고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야 돼. 그럼 법은 그렇게 판결 나오면 행정위원회는 어떻게 돼? 아, 과징금 부과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부과한 것 문제가 잘못이 없는데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는 판결이다. 그럼 행정위원회는 판결대로 좀 줄여서 다시 부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법원이 결론을 못 내니까 예를 들어 법원이 야 얘한테는 6천만 원이 딱 맞는 액수인데 부과 액수인데 법원 행정위원회 1억을 부과했으니 그 초과한 4천만 원 부분만큼은 그거는 위법이다. 그래서 4천만 원만 취소한다. 이렇게 판결을 못 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과징금 부과 액수를 누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법원이 결정하는 결과가 돼버리잖아. 분명히 법은 행정기관에게 부과할 것인지 한다면 10억 범위 내에서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행정기관의 결정권을 갖도록 정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그 구체적인 액수 결정권은 행정기관에게 있는 거지 법원이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권한은 없어. 단지 행정위원회 부과 액수가 과도하다면 전부 취소하고 줄여서 다시 하도록 해야지. 얼마를 초과한 얼마가 적정한 금액인데 그 이상 부과한 부분만은 위법이다. 일부 취소 못한다는 거야 판결. 그래서 핵심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 법원이 적정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결론을 내려놓고 그 부분을 초과한 해서 부과한 초과 부분만 취소한다고 일부 취소 판결 못한다. 지금 잘 나옵니다. 그러면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응? 똑같은 얘기가 돼요. 3번도 뭐 과징금 부과 얘기죠. 결론은 여러분 이 문장 딱 나오면 재량 과징금 부과 뭐겠어? 법원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생각하는 금액을 초과한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 그지? 항상 그게 핵심인 거예요. 틀리게 내면 전부 취소해야지 일부 취소 판결할 수 없다. 반대로 틀리게 만든다고. 응? 잘 유의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다 똑같은 이치야. 재량행위 나오고 다 2, 3, 4 2, 3, 4까지만 하면 됩니다. 2, 3, 4가 다 같은 취지예요. 그리고 5번은 비교적 새로운 판례이긴 한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첫째 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축분뇨법에 따른 처리 방법 변경 허가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을 맨 처음에 뭐 허가받을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나갔나 보지? 근데 이 허가받은 업자가 가축분뇨 처리하는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하고 신청. 행정기관에 그거 변경 신청을 받고 허가할 것인지는 뭐래? 재량행위다.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 꼭 알아둘게요. 가축분뇨 처리 방법 변경 허가는 두 번째 줄 재량행위에 해당. 이게 핵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논리로 재량행위면 법원이 소송 들어와서 재판할 때 심사할 때 어떻게 소송해서 현재 행정기관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나 아니나 그것만 가린다. 이게 이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재량행위로 본 거. 왜냐면 시험도 우리 다음 중 판례가 재량행위라고 본 거냐 기속행위라고 본 거냐 이것도 묻는 문제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재량행위. 그 다음에 그 밑에 쌍가로 2번 부관의 가능성도 또 안 놓죠. 여러분 부관이란 말이 어디 할 때도 한번 나온 단어지? 타인의 공법행위. 우리 개인이 행정기관에 뭐 신청 신고하면서 막 이렇게 조건 달고 기한 설정하고 이런 거 마음대로 못한다 그랬지. 자, 그러면 부관에 여기서는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행정기본법으로 공부합니다. 행정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거 미출. 재량이 있는 경우는 부관.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재량행위로 돼 있으면 행정기관에게 뭔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법 때문에.
그러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기관이 허가나 면허 뭐 이런 거 내주면서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뭔가 유효기한을 정해놓을 수도 있고 뭐 이거 허가 내주니까 너 뭐 한 달에 얼마씩 내라 하고 의무를 덧붙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기관이 재량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각종 단서 붙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경우는 법에 이렇게 부관을 붙이라고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도 붙일 수 있다는 말이야.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법이 행정기관에게 재량권을 줬으니까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알아서 행정기관에 붙일 수 있다. 반면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끝에 뭐라고 했어? 재량이 없는 경우지. 재량이 없는 경우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겠어? 기속행위. 기속행위로 돼 있을 때는 행정기관은 법이 정한 하루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거기다가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막 판단을 개입시켜서 무슨 조건을 붙이고 이거는 그 유효기한을 마음대로 설정하고 이런 거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재량이 없는 경우는 끝에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즉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데 부관을 행정기관에 붙이려면 뭐 해야 돼?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기속행위는 법에 부관을 붙여도 된다라는 근거가 없으면 행정기관 멋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지. 재량행위는 법에 근거가 따로 없어도 알아서 행정기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여도 된다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붙일 수 없다. 행정기관이. 이거 중요. 기속행위 재량의 차이.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개인적 공권의 성립은 이미 다 공부를 한 거야. 그래서 간단한 판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 우리가 뭐부터 공부했냐? 자, 우리 개인의 권리, 개인적 공권, 개인이 우리 국가나 행정기관에 대해서 나를 위해 무슨 조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행정법상의 권리. 이거 인정되려면 어떻게 돼? 공권 성립 요건. 과거에 3요소가 필요한데 오늘날에는 2요소, 2가지만 필요하다 그러지? 뭐야? 첫째, 법에 의해서 국가에게 뭐가 있어야 돼?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되잖아.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의무가 두 번째, 누굴 위한 의무를 해야 돼? 사회전체의 공익을 위한 의무만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성격을 갖는 의무래야 법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개인이 자기의 법이 구하는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 뭘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 법적인 의무가 국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게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 과거에는 기속행위로 돼 있으면 행정기관은 무슨 상황이든 무슨 조치 해야 된다. 이미 의무로 명시해 놨다. 기속행위는 국가의 의무가 있으니까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나 과거에 재량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국가에게 해야 될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으니까 개인의 권리는 나올 수가 없는 거다. 그죠? 이렇게 됐다가 오늘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오늘날은 재량행위로 돼 있어도 오늘날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게 좀 이상해진다. 응? 오늘날은 재량행위로 돼 있어도 행위라도 뭐가 있다고? 국가의 의무 있다. 그죠? 이 의무도 두 가지로 떠나지. 원칙적으로 무슨 의무? 여기 나오듯이 법이 부여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될 의무.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의무. 범위 내에서 해야 될 의무. 그죠? 멋대로 하라는 권한은 아니잖아. 법 테두리를 지키면서 해야 될 의무 이게 있고 또 예외적으로 국민의 생명체 재산이 급박한 위험에 처하면 재량 없어진다. 법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도 실제 상황에서는 해야만 하는 의무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된다. 국가와 공무원의 존재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이 생명,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험이 처했다면 법 규정 상관없이 국가와 공무원은 구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재량권 영수축된다는 논리 아니야. 기속행위화 된다. 이런 경우는 개인은 국가에게 그 구조조치 해달라, 특정 조치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개인은 국가에게는 당연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재량 권한을 행사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국민도 하자 없는 재량 권한을 행사해달라 요구할 권리, 무하자 재량사 청구하는 게 인정되고 예외적으로 재량권 영수축되는 상황에서는 특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행정 개입 청구권까지 인정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재량행위도 개인적 공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기속행위와 재량이 공통 둘 다 인정된다. 그래서 역시 다 재량행위에 초점이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있어. 2번에 오늘날은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뭐 있어? 두 번째 줄 개인적 공권이 성립될 수 있다. 응? 이러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오늘날은 재량행위로 법이 정하고 있어도 국가의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이게 핵심.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봐도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잘라보면 취소 판결은 이제 법원이 행정기 관련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한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고, 그러면 기속력은 판결의 효력으로서 판결에 따르도록 하는 힘입니다. 응? 그러면 이제 행정기관의 판결에 따라야 되는데 법원이 어떤 이유로 판결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재량행위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첫째 줄 보자. 거부 처분 내렸대.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허가내달라고 신청을 받았나 봐. 근데 행정원이 거부했다는 거. 거부 처분. 허가 거부 처분. 응? 그랬더니 상대방이 허가 신청받고 거부한 행정기관의 조치는 위법이다. 취소달라고 속냈대. 근데 법원이 거부 처분 위법 맞다. 취소 판결 내렸대. 그런데 이게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허가에 대해서 법이 딱 이렇게 기속행위로 돼 있다면 어떻게 돼? 뭐뭐뭐뭐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해야 한다. 응?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돼? 그럼 법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법이 정한 허가 요건 다 구비했으니까 허가를 내줬어야 되는데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지? 그런데도 행정위원회 거부한 것은 결론에 비추어 위법이다. 그래서 거부한 거 취소한다. 그럼 판결의 취지는 허가 요건 구비했으면 허가를 내줬어야 맞다는 말이거든. 그럼 행정기관으로서는 어떻게 돼? 판결에 따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거부한 건 취소돼서 판결로서 취소돼서 없어진 거고, 이제 행정위는 다시 해야 돼. 신청이 돼서 다시 심사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판결에 따르잖아. 그죠? 반면에 재량행위는 법에 의해서 요건이 무슨 요건에 갖춰지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 근데 행정위원회 이제 신청받고 거부했어. 근데 법원이 어떻게 했어? 거부한 건 요건을 법이 정한 요건을 구비했음에도 거부한 건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안 하지. 응? 왜냐면 법원이 그 결론을 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허가 거부 조치를 했는데 제대로 요건을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든지 비례 원칙, 평등 원칙에 어긋났다든지 그래서 거부한 거는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행정기관은 판결에서 지적받은 이유, 예를 들면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거부해서 위법이다. 그러면 거부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게 포인트니까 절차를 다시 지켜서 다시 거부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끝에 국민이 허가 같은 거 신청했는데, 예, 이제 셋째 여기서 보면 실체법상의 이유로 취소된 경우 이렇게 나오지. 여기 실체법상의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예를 들면 허가 요건이 구비됐는데도, 응? 허가 요건이 구비됐는데도 거부한 게 잘못이다. 응? 허가 요건 구비됐는데도 거부한 것은 잘못이다. 이런 이유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면 어떻게 돼? 허가 요건 구비됐다고 인정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판결대로 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고. 응? 그런데 넷째 끝에 보면 그래서 기속행위라면 허가를 내줘야 되고 재량행위라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 아니고 판결의 취지가 뭐냐에 따라 그 취지를 바로잡아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다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행정기관이 거부한 조치가 법원에 의해서 위법이라고 취소 판결이 내려졌는데 만약에 법이 요건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로 규정한 거라면 요건을 갖췄는데도 거부한 거 위법이다 이랬다면 반드시 기속행위인 경우는 허가를 내줘야만 판결대로 하는 것이고, 이게 재량행위로 돼 있다면 반드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만이 판결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부한 이유가 잘못됐다 그랬다면은 뭐 다른 이유를 들어 뭐 공익에 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 거야. 이게 차이야. 판결에 따라서 하는 게 행정청에게 차이가 있다. 응?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 그거 잘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 우리가 이제 법이 기속행위로 정해놨느냐 재량행위로 정해놨느냐에 따라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지? 그러면 어떻게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는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가 칠판에 썼듯이 법이 어떻게 정해놨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학설상으로 어떻게 돼? 그냥 요건재량설이라는 견해가 있고 효과재량설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아주 간단해. 밑줄 치지 말고. 자, 아까 법 규정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과 보통 효과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 뭐뭐하면 뭐뭐한 경우에는 이 부분이 보통 뭐야?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요건 규정이라고 부르고, 이 요건에 해당되면 뭐 A 또는 B 조치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 이 요건에 해당되면 무슨 조치를 하거나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부분을 효과에 관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통 칭한단 말이야. 법 규정은 보통 요건에 해당하는 규정 플러스 효과에 해당하는 규정, 이렇게 조합으로 보통 만들어져 있어. 그지? 그러면 여기 요건 재량설이라는 견해는 뭐냐면 행정기관에 알아서 이제 선택하고 판단하는 재량이란 이 요건 부분에만 있을 수 있다고 전제를 깔은 약간 비합리적인 견해야. 요건 부분에만, 여기에 뭐뭐 하면 요건들이 정해져 있을 거야, 법이. 뭐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크게 현저할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이런 건데, 여기에 이 요건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런 거 판단할 권한은 행정기관의 재량이다. 응? 그러니까 요건에, 법이 정한 요건에 현실의 어떤 사안이 그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거 판단하는 게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주어진 거다. 이게 요건재량설의 주장이야. 그래놓고 행정기관의 이런 재량이란 요건 부분에 법이 써놓은 요건 규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데만 재량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쪽에 효과에 관한 부분에는 재량이 인정될 수가 없다. 이런 견해가 요건재량설이야. 근데 비합리적이야. 왜? 분명 우리나라 법 보면 A 또는 B 할 수도 있다. 효과 부분에도 다 이렇게 재량이 주어져 있는 규정이 많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안 맞다. 비판받는 거지. 반대로 뒤로 가면, 효과재량설은 뭐야? 반대로 어떻게 돼? 법 규정을 요건 규정과 효과 규정 이렇게 나누는데, 법이 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판단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재량이란 없는 거고, 행정기관의 재량이란 이 효과 부분, 응? 여기 A나 B 조치를 할 건가 말까, 어떤 걸 선택해서 할지, 응? 또 법이 정한 요건이 갖춰졌다면 할지 말지, 이런 효과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만 재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다. 그냥 극단이야. 응? 그럼 결론은, 시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책에 결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응? 결어에 보면 이 요건재량세나 효과재량세라는 이 견해는 너무 한쪽 극단만 주장하는 견해라서 안 맞다. 현실하고도 안 맞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 응?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인지 재량이 하나도 없는 기속행위인지는 1차적으로 뭘 가지고 판단한다? 둘째 줄 끝에 1차적 판단 기준 뭐야? 법 규정. 응? 1차적으로 실정법 규정의 문헌. 문헌이 뭐라고 써 있어? 누구도 뭐 다르게 해석하지 않는 다 하나의 명확한 의미로 규정이 돼 있고, 응? 그죠? 그리고 조치도 하나만 해놓고 해석하고 돼 있고, 그러면 다 뭐야? 재량이 없다. 기속행위로 보고. 그래서 1차적인 판단 기준은 법 규정의 문구,
응? 하여한다로 돼 있냐, 할 수 있다냐, 뭐 땅 부러지는 명확한 용어로 규정돼 있냐,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규정했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근데 그다음에 그 법 규정에 문구만 갖고 결론 내릴 게 아니라 문구를 이제 1차 기준으로 삼때 거기다가 보충적으로 또 뭐 하지? 셋째 행위의 성질, 응? 국민한테 법 집행하는 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한테 어떤 법 집행 조치를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면은 그건 좀 더 기속 행위에 가깝게, 응? 국민에게 이익 주는 건 좀 더 행정기관에게 좀 재량이 많이 부여되는 행위로. 근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거는 엄격하게 따져야 된다. 기속행위로. 뭐 이런 식으로 1차적 판단 기준은 법 규정, 문헌, 2차적으로는 그 행정기관의 법 집행하는 행위의 성질,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응? 그래서 밑에 또 설명해놨죠. 동그라미 1번 요건 규정. 자, 요건 규정에서 이거 읽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요건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 쉽게 얘기해서 법 규정은 요건에 의미가 아주 여러 사람마다 막 다르게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고 아주 의미가 딱 부러지게 나오는 명확한 용어로 돼 있다면 행정기관도 그 다르게 달리 해석하면 안 되는 그런 하나의 정확한 의미로 해석해야 되는 기속행위로 보고, 응? 요건에 아주 불명확한 규정, 여러 해석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불명확한 규정으로 돼 있으면 그는 재량행위로 본다. 응? 그런 식이고, 또 효과 규정도 이건 간단하게 하여야 한다로 돼 있느냐, 할 수 있다로 돼 있느냐, 응? 뭐뭐 하야 된다, 뭐뭐 한 경우는 뭐뭐 한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응?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이런 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요건 부분에도 재량이 있을 수 있고 효과 부분에도 재량이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맨 밑에 나가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보통 국민에게 이익 주는 행위는 특별하게 법이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재량행위로 봅니다. 법에서 기속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면 기속행위로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한 그렇게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국민에게 이익 주는 행위는 보통 재량행위로, 응? 보는 추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가면 판례들이 쭉 소개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상당 부분 또 뒤로 가면 다시 반복됩니다. 내용별 종류에서 예를 들어 우리 보자. 1번, 2번 같은 취지입니다. 응? 1번, 2번 있는데 2번을 볼까요? 2번 판례 보면 2번에 결국 이제 1번, 2번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그지? 그 구분은 어떤 기준에 따르는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분은 그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문헌, 응? 거기다가 그 행위가 속하는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그리고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의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이런 걸 다 모두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1번 보면 두 번째 줄에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2번 하나 정도 하면 됩니다. 판례에서. 그러고 나면 밑에 3번은 굳이 안 해도 되고 4, 5, 6을 보세요. 자, 3번을 보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라고 나오죠? 이런 거 외워야 돼요. 토지 형질 변경은 대표적으로 우리 전 국토는 다 뭐야? 국가에 의해서 무슨 용도의 땅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지, 응? 농지도 논, 밭, 그죠? 또는 뭐 과수원 같은 그런 밭으로 들어간다. 응? 논과 밭, 그러니까 답이냐 전이냐, 응? 뭐 이런 거 다 구분이 돼 있고 지정이 돼 있고, 또 임야로 돼 있느냐, 또 건축이 가능한 땅이냐, 다 이게 구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인데 자기 밭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 그럼 바로 안 돼요. 뭘 해야 돼? 이 밭으로, 농지이자 밭으로 돼 있는 땅을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꿔달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돈 들어가요. 그 1제곱미터당 얼마씩. 왜냐면
특히 이제 농지잖아. 농지 그러면 거기다 건물 지으면 농지가 그만큼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농지 훼손한다 그래서 부담금이라고 또 돈을 물려요.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 건물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원래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돼 있는 땅은 그게 필요가 없지. 다른 건축 가능한 땅으로 바꾸는 절차가 필요가 없는데 건축이 안 되는 농지로 돼 있는 땅을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바꾸려면 그걸 신청하고 허용하는 조건이 1제곱미터 얼마씩 내려요. 응?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 게 토지 형질 변경하는 거야. 근데 자, 여러분 머릿속에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하게 되면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환경이란 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공익이야.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뭘 많이 고려해야 돼? 환경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많이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은 뭐야? 재량행위다. 응? 토지 형질 변경은 법이 정한 금지 요건이 불명확한 개념,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행정기관에게 알아서 판단할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게 재량행위다. 그죠? 여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 결론 재량행위 이 단어로 연결을 가는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6번 귀화 허가 나왔지? 귀화 허가는 외국인에게 한국인 국적 부여해 주는 거야. 한국인 신분 주는 게 귀화 허가라는 조치예요. 이것도 귀화가 잘 나오는데 이 출입국 관리법이 정하고 있는데 귀화 허가는 이제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받고 싶다고 법무부 장관한테 신청해서 귀화 허가라는 걸 받아야 한국인이 되는데 귀화 허가와 관련된 법 규정의 형식과 문구 그 내용과 귀화 허가의 내용과 특성을 다 종합 고려해 보면 법무부 장관은 신청한 사람이 법이 정한 귀화 요건을 다 갖췄다 해도 귀화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에서 재량권 갖습니다. 그것도 중요 결론. 응? 귀화 허가는 여러분들이 거기다 써놔. 이제 나중에 귀화 허가는 제목 옆에 특허 학문상 특허는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는 뭐라고? 재량행위. 앞으로 이런 논리 계속 적용하면 돼요.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는 재량행위다. 응? 표현은 허가라는 표현을 쓰지만 특정인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 신분, 지위 이런 걸 부여해 주는 행위를 특허라고 합니다. 항문상 표현과 상관없이. 특허. 그 다음에 반면에 귀화 불허가 처분은 뭐라 그랬어? 귀화 신청을 받고 불허가는 처분은 자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국적법에서 정한 귀화 요건을 못 갖춘 경우 법무부 장관은 뭐 해야 돼? 귀화 불허가 처분한다.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도 없다. 응? 아니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응? 네, 시험은 잘 안 내니까 4번, 5번을 두 개를 특히 중시하세요. 그러고 나면 기속행위로 본 사례, 재량행위로 본 사례 좀 모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만 보자. 예를 들어 기속행위로 본 사례 1번 아까 했으니까 2번은 좀 중요하네요. 변상금 징수 처분 꼭 외워두세요. 변상금 징수. 변상금이 뭐야? 국가 재산을 그 사람 담당 기관에 허가도 안 받고 허락도 없이 국가 땅을 마음대로 지가 차지하고 뭐 이용하다가 적발됐어. 그럼 물리는 거야. 돈 물리는 거야. 그렇지? 그 변상금 부과 처분은 법에서 어떻게 해놨다는 거야? 반드시 걸리면 적발되면 부과하도록 정해놨다는 거야. 그래서 귀화 허가 변상금 징수 처분은 기속행위라고 그랬죠?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3번 판례도 첫째 끝에 명의신탁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하는 조치. 명의신탁자가 뭐야? 자기 땅이고 건물인데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해 놓은 거야. 짜고. 응? 자기 땅, 자기 앞으로 땅이나 건물이 등기가 돼 있으면 재산 많은 거로 돼가지고 세금 많이 내야 되게 되잖아. 그걸 피해가려고 지재산인데 다른 사람 앞으로 등기해 놨다가 그게 이제 적발되면 이른바 과징금이라는 걸 부과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그거는 반드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속행위.
셋째 줄 나와 있죠? 3번에 기속행위에 해당. 그 다음에는 뭐 네 번째 제목으로 이제 학문상의 허가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적인 건축 허가 읽어봐요. 이것도 공부하세요. 건축 허가는 뭐래요? 첫째 끝에 건축 허가 해달라는 신청이 건축법 등 관련 법이 정하는 어떠한 제한 사유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 허가를 내줘야 되고, 허가를 해주면 안 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법에도 없는 제한 사유를 들어,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허가 요건을 갖춘데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 쪽으로 봅니다.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라고도 합니다. 기속재량행위는 여러분 기속행위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거로 취급하면 돼요. 그래서 건축 허가, 기속행위. 2번도 우리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 요건 갖추면 1번하고 똑같은 취지예요. 법이 정한 요건 갖췄으면 허가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7번 뭐야?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돼?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하고 5년간 응시 자격 박탈한다. 법이 명시해놨어요.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기속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자, 육아휴직했대. 육아휴직했는데 휴직 사유가 없어졌대. 그러면 인사권자는 뭐 해야 된대? 반드시 복직 명령을 내려야 된다.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졌어. 그러면 뭐야? 복직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육아휴직을 받아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있잖아. 여자든 남자든 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비극적인 일이지만 아이가 갑자기 사망했어. 그러면 양육할 아이가 없어졌잖아. 그러면 육아휴직 사유가 소멸되잖아. 다시 직장에 복귀해라.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거야. 기속행위라는 거야. 응? 반면에 재량행위로 본 사례 1번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뭐야? 설명을 좀 생각해. 그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재량행위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 내주는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기관에 맡겨진 재량이다. 2번 제목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해주는 조치는 상대방한테 이익을 주는 수익적인 행정처분이고, 수익적 행정처분인 경우 이익 주는 조치인 경우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이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그건 원칙적으로 재량행위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행정청의 재량. 그 다음에 네 번째 학문상의 특허라는 데 보면 이거 잘 나온다.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거 있지? 이거 지금 뭐라고? 학문상, 아까 그런 얘기지. 학문상 특허에 해당하는 조치는 100% 재량행위로 보면 된다. 그지?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어떤 사람 개인 택시 면허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맞는다. 요건에 맞더라도 공익적 필요성을, 공익을 따져서 요건에 다 맞는 자라도 개인 택시 면허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고. 응? 그 개인 택시 면허 내주는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다. 응? 둘 다 재량. 그 다음에 2번 버스 얘기 나오면 다 특허, 학문상 특허라고 해요. 마을버스 나왔죠?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전에도 나왔어. 마을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한정면허 버스, 버스 나오면 다 뭐라고? 특허, 재량이. 응? 특허에 의해서 이익 부여받은 기존 업자의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 응? 다른 업자에게 뭔가 노선 연장해주고 신규 면허주면 기존 업자는 소송으로 다툴 소송자에게 다 인정. 버스는 그렇다고 기억. 버스. 그 다음에 3번도 꼭 기억. 공유수면 매립 면허. 공유수면 매립 뭐야? 쉽게 다른 말로 하면 어딘가를 간척할 수 있는 사업할 수 있도록 면허 내주는 거죠. 어떤 항목상으로는 특허, 재량이. 그 다음에 3번 했지. 그 다음에 6번 보세구역 설령 특허. 응? 보세구역. 우리 면세점, 공항 가면 면세점 구역 있잖아. 그 면세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응? 그 특허야, 학문상. 아무나 면세점 운영 못해요.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돼. 응?
그 다음에 8번 공유수면 저명허가. 그 다음에 9번은 잘 안 나왔던 것 같아. 넘어가고 학문상 인가도 좀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자, 다 배울 건데 예외적 승인 또는 예외적 허가에서 동그라미 1번 우리가 그린벨트라고도 부르죠. 개발 제한 구역. 응? 개발 제한 구역은 구역 내에는 원래 건축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이. 근데 예외적으로 건축을 허용하는 경우 있어. 응? 그런 거는 행정위원이 여러 가지를 따져서 예외적으로 재량으로 결정해 허용할 행위다 해서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하도록 금지 풀어주는 거 건축허가. 그다음에 2번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애들 초중고등학교 앞에 술집 뭐 모텔 이런 거 못 들어서게 하는 거 있지? 그 원칙으로 금지야. 근데 이제 학교 환경 위생 정화는 애들 반경 정문 앞 반경 30m가 50m 이내는 절대 환경 위생 정화에서 절대 못 들어서 술집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50m 밖에 200m 50m 밖으로부터 200m 하는 상대 위생 정화구역 뭐 이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심의위원회 뭐 이게 부모 학부모하고 뭐 교사들 뭐 이렇게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심의해서 허용하는 경우는 절차 밟아. 그래서 시장이 결정하면 허용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말한데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 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설이나 영업 행위를 허용하는 거 있지? 1번하고 비슷한 취지야. 원칙은 금지인데 예외적으로 재량에 의해서 허용될 수 있다. 그 허용 여부는 재량껏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일반 공무원 시험에는 잘 안 내는데 4번 우리나라에서 총포 등의 소지 허가. 응? 그러니까 총기 생각해 보세요. 총기 소지 허가 일단 법으로 우리나라 총기 소지 금지시켜 놨죠. 그죠? 그리고 요건에 맞으면 이제 경찰서 등의 허가를 통해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응? 근데 그 허가할 때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다고 다 허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건에 맞더라도 또 경찰이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안 될 사유가 있다. 그러면 거부하는 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응? 만약에 이게 총기 소지가 기속행위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맞으면 다 총기 소지 허가 다 받았고 소지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건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재량행위로 넘겨놓고 그 다음에 뒤에 13번이 곧잘 나왔어요. 이게 좀 길긴 한데 거기 보면 그 굵은 글씨 뭐 써놨지? 국제적 멸종 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 승인행위. 자, 좀 줄이면 국제적 멸종 위기종 동물이 뭐였냐면 반달가슴곰 있지? 우리 국내에서 어떤 농가에서 반달가슴곰을 수입해서 키워가지고 뭐 한대 원래? 뭐 웅담을 추출하고 뭐, 응? 그리고 그 추출하는 웅담 가지고 뭐 의약품도 만들고 무슨 뭐, 응? 뭐 화장품도 만들고 뭐, 응? 그래갖고 글쎄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랬고 그 동남아의 실태 보면 그 반달 가슴곰 여기다가 뭐야 호수 꼽아놨어. 쓸개즙, 응? 그 이게 뽑는 거야. 그 끔찍하더라고. 살아있는 곰에다가 호수를 꼽아갖고 그때 동남아 어디 가면 그 은밀하게 판대. 그럼 손님 오면 조그만 컵에다가 그 따라갖고 그냥 그걸 얼마씩 받고 판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웅담 채취 목적으로 사육하는 거. 근데 별로 그게 이제 뭐 재미가 없는지 그 사육 농가들이 반달가슴곰 그 사육하는 목적 바꾸겠다는 거야. 뭐냐면 고기, 곰고기, 응? 그거 이제 판매할 목적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변경해달라고 신청. 그 승인해줄 거냐 말 거냐는 행정기관의 재량이다. 응? 그래서 거기서 그 뭐 국제적 멸종 위기종 원래의 수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재량이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야. 용도 변경 승인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재량이니. 그 다음에 16번은
여러분들 16번 뭐 생각나? 코로나. 응? 어떤 사람 코로나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를 입은 것인지, 그지? 원래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 사망, 상해 입은 사람은 보상해주도록 돼 있어요. 문제는 뭐야? 그게 그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담당 장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는 거야. 응? 근데 이 코로나가 요새 또 다시 약간 그 유행하는 그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당장 주변에 나는 접촉한 사실은 없지만 아는 사람의 친구가 이가 아파갖고 여기 이가 제때 치료를 안 하고 막 놔두다가 이 잇몸이 골맞나 봐. 그래갖고 그 고름이 생겼는데 고름이 이렇게 해서 목 쪽으로 또 갔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걸렸는데 막 호흡 곤란한 거 중환자실에 막 입원했다 죽다 살았다고 그러더라. 지금도 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또 다양한 증상들이 있나 봐. 응? 우리 지금 만난 지 한참 됐지만 우리 와이프의 언니도 그 코로나 걸렸었는데 어제 왔는데 병원에 입원했대. 뭔가 이게 이제 피가 섞여 나오는 거야. 혈변, 소변 보러 피가 섞여 나오고.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는지 아주 좀 후유증이 몸이 면역력이 약하나 저기 한 사람은 좀 심각한 게 후유증. 근데 그게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참 입증이 쉽지가 않아. 그렇지 않아? 원래 누가 입증해야 돼?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소송 가면 나 이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입증을 해야 돼.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어떤 사람 뭐였더라? 멀쩡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몸무게 남자가 싹 말라고 점점 말라간대. 아무리 먹어도. 응? 코로나 이후 한번 걸린 이후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인지 이걸 어떻게 입증해? 참 힘들지, 그죠? 자, 어쨌든 18번 코로나 예방 접종 때문에 전염병 예방 접종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 그거 사망했는지 인정 여부 결정은 법무 담당 장관의 재량 사항이다. 판단 여부. 그다음에 그 17번은 아까도 나왔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여부 결정할 거는 다 재량이고, 그 허가를 해주면서 거기다 무슨 내용의 단서를 붙일지 이것도 다 재량이다. 아까 나온 거 넘어가고. 18번도 별도로 설명할게요. 해상 운송사업 면허 특허야, 특허. 바다에 어떤 바닷길 있잖아. 노선에 대해서 그 해상 운수사업 면허를 내줄 거냐 말 거냐. 이게 특허에 해당하는 사업이야. 독점적 운항권을 주는 거거든. 응? 특허니까 재량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9번 같은 거 따로 할 필요가 없지. 개발 제한구역 내 허가하는 거 다 재량이야. 응? 넘어가고. 21번. 요건 좀 체크하자. 21번은 재외동포란 말을 씁니다. 재외동포면, 재외동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외동포.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재외동포라는 말은 두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재외동포 속에는 우리 현재 국내에 있지 않은 한국 동포, 혈통이 한국이. 응? 근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도 있어.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인 외국 국적의 동포도 있을 수 있어. 그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때 해외에 있는 동포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하지만 재외 동포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있지. 이 사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전형적인 케이스가 중국 동포예요. 중국 동포는 중국법에 따라 어떻게 돼요? 중국 국적자예요. 중국 국민이에요. 다만 우리 일제시대 중국으로 많이 건너갔고 그래서 한국 혈통 있잖아. 그래갖고 우리는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좀 따로 법을 만들어서 약간의 그냥 완전 외국인하고 좀 다르게 여러 가지 국내에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직업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걸 인정해요. 중국 동포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하는데 어쨌든 재외 동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하는 거 사증 발급해 주는 거예요. 비자 내주는 거. 재외 동포에서 비자 발급해 주는 것은
재량행위다. 행정청. 응? 비자 발급은 외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하거든. 우리나라 입국 허가. 법무부 장관의 재량행위. 그래서 재량행위니까 두 번째 줄 어떻게 돼요? 재량행위도 법이 정한 요건 갖추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 있으면 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는 게 허용되는 게 재량행위예요. 응? 그래서 두 번째 그때 법이 정한 자격 요건 다 갖췄다 해서 무조건 비자 발급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 그지? 자,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2시 5분부터 재량행위하고 그다음 재량행위가 이제 중요한 문서 플랫 맞네요. 자, 밥 먹고 2시 5분부터 합시다.